미국 뉴욕 매트를 비롯한 모마, 구겐하임 등 여러 미술관 투어를 우리 전원경 교수님의 해설과 저의 맨하탄 가이드와 더불어서 금융 전문가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뉴욕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2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매크로 지표를 상당히 좀 힘을 주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쫄지 말자 이야기를 드렸고 반등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방송 중에 말씀드렸는데 맞출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결과적으로는 강한 반등세가 나왔다는 점에서 다소 좀 어제 방송이 시적절했나?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나 싶기도 하고요. 마음적으로는 그래도 참 다행이다. 오늘 상승세가 굉장히 힘있게 올라왔고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가 역시 이제 힘을 받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이 방향성은 상당히 좋았다. 라고 보입니다. 어제 분위기로 봐서는 아래 공포, 침체, 그러면서 주가가 더 빠진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위협적으로 느껴졌는데 오늘 올라가는 힘을 보면 참 이게 또 국내 시장이 만만치 않게 힘이 굉장히 좋구나. 아시아 시장에서도 상당히 눈에 띄게 미국 시장 대비해서도 상당히 강한 시장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데일리 힌트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대한 뷰를 객관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소개를 할 예정이고 여태껏 그렇게 또 해왔죠. 도움이 되는 방송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방향을 딱딱 맞출 수는 없어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어떨 때는 좀 조심하자, 어떨 때는 겁먹지 말고 대응하자, 위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정도의 팁 정도는 드릴 수 있다는 점. 근데 그게 벗어나는 구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벗어나는 구간도 있을 텐데 그래도 확률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정도에 대한 생각은 최대한 열심히 자료를 찾고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빨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장 초반 15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어제 미국장의 분위기로 보면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권 약보합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었기 때문에 아침에 시초가부터 올라간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전일 미국 시장의 분위기였고 그에 따른 코스피 야간 선물 움직임도 약간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생각보다 오늘 아침 코스피 시초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는 농업이라든지 로봇, 원전과 건설, 재건과 건설기계, 온디바이스 AI, 사료, 요리기판 등 여러 테마군 중심으로 상승 출발을 보였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있었고 번복을 또 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됐습니다. 고용지표 예상 상회에도 투자자들이 일단은 이탈하는 모습을 미국 시장에서 보였고요. 트럼프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대미 전기료 인상에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율을 인상을 지시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캐나다가 보내주는 전기가 있어요. 일부 미국 쪽의 일부 주에 캐나다가 보내는 전기가 있는데 그 전기가 전체 미국 시장의 한 8% 가까이 된다고 해요. 캐나다에서 정확한 수치가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제 기억이 잘못됐다면 혹시 아시는 분은 좀 답변을 주시면 좋은데 제 기억으로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전기가 한 8% 정도 된다고 저는 그때 아마 생각을 확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제 전기를 어쩌고 저쩌고 안 보내준다, 끊는다, 가격을 올린다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미국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할 수밖에 없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영향으로 일단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율을 인상을 하는 지시를 내렸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멕시코는 어느 정도 미국하고의 약간의 어떤 조화, 약간의 협업, 협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캐나다하고는 약간 조금 강대강의 모습을 아직까지는 좀 더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미국 시장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가 미국 시장에서는 관세 여파로 또 하락 전환했다가 캐나다와 상무부의 갈등 무마가 됐다가 관세율 또 원상 복구가 되는 이런 부분에서 왔다 갔다 밀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고용지표가 호조였습니다. 졸트 1월 구인 건수가 774만 건이 나왔고요. 지난달보다 23만 2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였고 구인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죠. 다시 4.3%에 근접을 했습니다. 최근에 4.2% 아래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하향 조정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은 그 방향으로 몰아가고 싶은데 아무튼 구인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일단은 다시 10년물 금리가 4.3% 가까이 근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자발적 이직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자발적 이직률이 12월 1.9%에서 1월 2.1%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보여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로 보이는데 자발적 이직률 내가 알아서 그냥 그만두고 또 잡을 나중에 찾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위쪽으로 형성이 되면 이제 어떤 자신감 어떤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전망이 자신감이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본다면 아예 꺾인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죠. 그래서 경기가 그렇게 리세션으로 가기는 조금 아직은 멀었다 그렇게 언급하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장 초반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30일 휴전 동의 소식이 들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관세 여파로 시장 상승 전환은 미국 시장에서 좀 실패했다 모습이 보였고요. 다만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 전환의 상승폭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도 정리가 되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도 성공적이었던 영향을 역시 받았다 볼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순매수 전환했고요. 오전 기준 현물은 950억, 선물은 2,800계약 이상 순매수를 오전에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로 접어들었고요. 전일 오후에 낙폭을 축소했기 때문에 일부 어떤 반응을 좀 했다. 시장에 대한 반영을 낙폭 과대에 대한 반영을 좀 했다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오늘도 오전에 반등을 이어가는 흐름이고 장 초반 주가에서 선물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장 막판까지 상방으로 계속 위로 끌어올리고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으로 힘이 상당히 끝까지 괜찮았다.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두 회사의 상승폭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의 상승분을 상당히 기여하는 모습으로서 대형주 중심으로 상방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업종과 대형주가 오늘은 상승을 주도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전일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HBM3E 12단 고객사에 샘플 제공을 했고 상반기 양산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도 HBM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보이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오늘은 하이닉스의 상승폭도 꽤 크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어제 제가 그 외사 쪽에 시티그룹 관련된 반도체 관련해서 어제 설명을 좀 드렸었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시티그룹의 리포트를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시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방산 쪽은 유럽이 유럽 무기 구매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로컬에서 어느 정도 수요를 만족시킬 만큼 수요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한국의 방산에 조금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미국, 그러니까 유럽 쪽의 수출 부분이 약간의 변수가 생겼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온 종목도 있었지만 EU 내에 캐파 부족 전망의 일부 종목, 특히 이제 오늘 현대로템이 장중 10만 원 선을 넘어서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신고가가 다소 나오긴 했지만 종가 무렵에는 다시 조금은 방산 쪽이 힘을 좀 빠지면서 조선도 마찬가지고 힘이 좀 빠지면서 윗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을 꽤 보이기도 했습니다. HT 현대가 정기선 부회장이 빌 게이츠 미팅을 했다고 알려지고요. 테라파워 원전 공급망 신규 계약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여기에 따라 기기업종이 역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 기기입니다. 화장품 등 K뷰티 수출 성장률이 견조하게 나타났고 APR 상승이 지속됐고요. 코스닥도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미용기기 화장품 쪽은 어제 제가 방송 중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수출지표 호조가 지금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지표만 보더라도 일간 단위로 연속했을 때 YY 그리고 MOM 모두가 다 성장 그림이 나왔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왔다라고 어제 방송 중에 제가 화장품 미용기기 쪽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대부분 업종이 반등한 가운데 반도체, 미용기기, 로봇 상승 주도했고요. 보톡스 테마도 수출 증가 기대감에 상승 모멘텀이 지속됐습니다. 휴젤과 파마 리서치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두드러지게 반도체 소부장 쪽이 코스닥 쪽이 상당히 좋았는데 엔비디아 반등에 연동되면서 강세였고요. 리노공업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4분기 실적 호조와 호실적 전망에 장중 10%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로봇 테마 관련해서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 샤오풍이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20조 원 상당의 투자 검토 소식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반도체 업황 기대감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형주 반등이 나왔고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영향이 큰 반도체발 훈풍이 코스피 아웃퍼폼을 주도했고요. 반도체 전문 매체인 트렌드포스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4월부터 낸드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이 가격 인상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낸드부터 먼저 가격 상승이 나오고 디램도 따라가면서 1분기 저점 바닥론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강하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의 확대된 리구안싱 정책과 AI 모멘텀도 반도체 수요 회복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고요. 전일 발표된 3월 상순 수출입 데이터에서 디램 수출입 단가가 반등. 어제 제가 이거 자료 보여드렸죠. 킬로그램당 단가가 어제 강력하게 V자 반등이 나왔다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모멘텀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역시 형성됐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수요도가 오늘은 24년 코스피 언더퍼폼을 주도한 원인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의 회복이 만약에 가시화되면 코스피의 한 단계 레벨업을 충분히 이끌 수 있다.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광물 평화협상 재개를 했습니다. 30일 휴전안에 동의하면서 이제는 러시아 쪽에 공이 넘어갔다 보이는 거고요. 또 다른 이슈인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 또한 공화당이 자력으로 하원을 통과시키면서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공이 넘어갔습니다. 관세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예산안 파행에 따른 정부 셧다운 등 우려들이 일부 해소된 것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조에서 전개되면서 이 불확실성이 관련 불확실성이 그렇게 확산되지는 않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반등에 더해서 디램 수요 개선 기대감에 저감에서 들어오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리노공업과 한화 비전 등의 반도체 장비주가 상당히 좋았고 한화 HPSP라든지 하나 머티리얼즈,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죠. 자, 그리고 로봇 업종도 강세였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기업 사업풍에 20조 원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투자 검토 소식에 전일에 이어서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하이젠 R&M 그리고 로보티스 등의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들이 강세였습니다. 두산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화장품 업종은 3월 상승 수출 호조 영향과 북미발 수출 회복 기대감에 CNC 인터내셔널 급등했고요. 파미셀, VT, 한국 콜마 등도 상당히 강세였습니다. 조선과 방산 등 최근 모멘텀이 유입됐던 업종들은 업종 내 차익 실현과 순환매 진행 중이었는데 조선업종은 한화오션, HJ중공업 등 MRO 모멘텀이 유입됐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반면 FLNG 수주 기대감이 유입된 삼성중공업 대규모 수주 뉴스가 나왔었죠.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유입된 동성 화이텍 등 조선 기자재 종목들은 상승세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방산업종은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등이 오늘 하락한 반면 폴란드와 2차 계약 기대감이 유입된 현대로템 등은 장중 10만 원 선까지 올라가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업종의 상승 탑3 종목은 금속과 전기전자 보험이었고요. 업종의 하락 버텀 3는 운송창고와 부동산, 운송장비 부품이었고요. 역시 관세 불확실성, 역시 미국 주식시장의 영향보다는 가격 매력이 부각된 신흥국 주식시장, 특히 한국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가 역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올해는 미국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자 생각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편 오늘 밤 발표될 CPI 물가지표가 현재 컨센서스 헤드라인 2.9%, 코어는 3.2%대로 전월 대비 둔화된다면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안도감이 또 유입되면서 반등 탄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시장이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오늘 CPI가 역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국채 발행 또 있죠. 국채 발행에 어떻게 매수세가 수요가 들어올지 그런 것들이 변수가 미국 시장에 어쨌든 낮은 금리로 국채 발행 수요가 아주 호조를 띄고 이러면 또 트럼프가 한 단계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이런 정부 리파이낸싱 정부 빚에 대한 리파이낸싱 이런 채권 발행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시장에서 어제 제가 충분히 아주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CPI 포recast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가 있는데 중간값으로 본다면 지금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2.9% 정도 올라가는 거고요. 코어 CPI는 지금 3.2% 정도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오늘 이 기준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실제 발표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전월보다는 지금 헤드라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어 CPI도 조금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일단 기준점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닉 티밀하우스 기자,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 이 페드의 대변인으로 불리죠.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자, 경제학자들은 2월 CPI의 인플레이션이 1월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1월 수치가 높았던 만큼 이는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시장 전망에 따르면 계절 조정 기준으로 헤드라인 및 근원 물가가 각각 0.1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라 12개월 기준 상승률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대충 알고 말하는 기자죠. 예, 페드의 대변인으로 불리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면은 아마 조금 뭐 소폭 하락한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엄청나게 갑자기 시장에 샥을 주는 그런 지표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시장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매크로 지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오늘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시장을 멱살을 붙잡고 끌어올린 하루로 볼 수 있겠죠.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24년 말 기준 메모리 3사의 평균 재고가 15주 수준으로 2023년 말 대비 5주 증가했지만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피크아웃을 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공급 측면에서 메모리 업체의 공정 전환에 따른 공급 감소 영향이 예상되고 있고 수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은 PC와 스마트폰, 서버 고객사들의 평균 재고가 피크아웃을 이미 하고 있다고 설명했죠. 자, PC하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중국의 2구 환신 효과로 지난 4분기 말부터 재고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이야기됐고요. 특히 스마트폰과 PC가 작년 중국에서 상당히 연말에 많이 팔렸습니다. 2구 환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고가 꽤 많이 소진되는 그런 효과를 봤다라고 이미 분석을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모리 3사 디램 평균 재고와 PC 스마트폰 고객사의 디램 평균 재고인데 자, 메모리 3사의 평균 재고 왼쪽으로 보시면 더 추가적으로 높아지진 않고 있습니다. 작년 3, 4분기 접어들면서 사폭 올라갔었는데 이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더 치솟진 않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은 PC와 스마트폰 고객사의 디램 평균 재고는 눈에 띄게 빠지고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뭐 한 늦어도 3분기 정도는 올라간다. 낸드는 지금 벌써 2분기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쪽에 반등세가 다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도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진세미케, 원익 IPS 이런 것들이 잘 안 빠져요.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뭐 아주 뭐 전고점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힘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레거시의 반등도 지금 반도체에 같이 봐야 된다.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반등 쪽도 같이 반도체 쪽을 봐야 된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특히 이제 PC와 스마트폰 고객사는 작년 하반기 보유했던 재고를 소진하면서 24년 2분기 15주 정도의 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25년 1분기에는 8.5주 정도로 확 꺾인다는 거죠. 마이너스 6.5조를 기록하고 있고요. 1분기에. 그래서 서버 고객사의 재고는 작년 3분기에 13.5주 정도의 재고에서 올해 1분기는 12.5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확 뛰게 빠지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PC하고 스마트폰 재고가 확 빠지고 있죠. 서버 고객사의 재고 감소는 느리지만 PC 스마트폰 고객사가 하반기 수요 대응을 위한 리스타킹 수요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재고 수준까지 빠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하반기 강화된 AI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 반등을 고려한다면 아마 시장 기대 대비 B2C 수요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DDR5 현물가는 4.66달러에서 5.03달러로 29 영업일간 상승을 7.8%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서 오른쪽 보시면 DDR5 현물가가 29 영업일간 상승하면서 7.8%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현물가 상승에 이어서 DDR5 계약 가격은 2월 말 기준 10개월 만에 상승해서 왼쪽 보시면은
DDR5 계약가 10개월 만에 상승이 MOM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러스권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1월 말 3.75달러 그리고 2월 말이 3.8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MOM 전월 대비로도 1.3%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HBM 생산 능력 증가에 따라 DDR5 공급 증가한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DRAM 업체들의 DDR5 재고는 극히 적은 상황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DDR5 시장은 DDR4와 달리 공급 좌우 시장으로 판단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범용 메모리 가격 반등에 따라 올해 하반기 소재 부품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고요. 메모리 업체의 공정 전환에 따른 자연적인 감산에 따라 범용 메모리, 레거시 메모리의 업황 반등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후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가동률 회복이 전망되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은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오테크닉스나 오늘 HPSP, DI, 메가터치, FST 그 다음에 SNS텍, K스텍 등의 두루두루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 지금 대화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TSMC하고 지분 나누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이야기 좀 들리고 있거든요. 기사가 일부 나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금 아니다. 그 루머는 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TSMC하고 인텔하고 공장을 어떻게 하고 서로 지분율 나누어서 어떻게 한다.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때문에 인텔이 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그게 실질적으로는 사실이 그렇게 아닐 거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TSMC는 좀 빠졌나요? 네. 어쨌든 인텔이 올라가는 게 아마 그런 내용 때문에 이야기들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다 아니다는 하루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다는 쪽도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이 기사에 대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는 그런 것들 가지고 오늘 변동성을 가지고 그래도 반등을 주었고 오늘의 시장의 반등의 핵심이 반도체 섹터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JV가 모시형 폴 마이너님 조인트 벤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입니다. 삼성중공업 총 8조 원 규모의 FLNG 내기 수주 전망과 미국의 한국조선산업과 협력 주장 소식 등의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오늘도 상승했습니다만 의외로 오늘은 좀 장 막판에 윗꼬리를 달면서 빠진 종목도 꽤 있었고요. 삼성중공업도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약간 상승폭을 거의 줄이면서 마무리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보였죠.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흐름은 방산하고 조선이 살짝 올라가면 두드러 맞는 느낌이 좀 들어요. 역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시장에서 좀 보인다. 그게 공매도를 앞두고 살짝 많이 오른 섹터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언론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2조 원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생산 저장 하역 설비 내기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총 8조 원 이상으로 지난해 매출 9조 9,031억 원에 80%에 이르는 수준을 알려졌기 때문에 대규모 수주죠. 삼성중공업은 이탈리아 ENI, 그다음에 미국의 델핀, 캐나다 웨스턴 LNG, 노르웨이의 골라 LNG 등 4개사에서 FLNG를 납품하기 위해 세부 조건을 협의 중에 있고 ENI가 발주한 모잠비크 FLNG는 철강제 절단 등 건조 작업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계약서 사인만 남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기업도 내년까지 차례대로 계약을 맺을 전망인데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FLNG는 2030년 전후로 이들 회사에 인도될 것으로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유일한 경쟁사인 중국의 위슨조선소가 지난 1월 미국의 거래금지 기업 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FLNG를 발주하는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시장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조선주보다는 삼성중공업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미국의 싱크테크 전략국제연구소가 중국의 조선산업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해야 된다. 이건 당연히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고요. 중국의 조선산업이 미국 국가안보 위협에 큰 위험이 된다고 분석한 것에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신속하게 이에 대응한다고 촉구를 했다고 하고요. 미국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맹과 협력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선박법을 재발의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조선주가 좋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조선주보다는 지금 다울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조선주보다는 엔진주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보자는 쪽의 리포트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도 조선 기자재 관련 쪽이 약간 움직임이 있다. 동성와인텍이라든지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조선 기자재 이런 쪽도 같이
움직임이 좋다라고 보는 거고, 조선주는 살짝 올라가면 좀 두드려 맞는 느낌도 좀 사실 들어요. 예, 그런 것들이 조금 경계하는 뭐 생각이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JV 조인트 벤처가 아닐까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양말님께서 J 잘생김 V라인 박 부장. 예. 감사합니다. 뭐 식구인 줄 알겠어요, 양말님. 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미국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K뷰티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역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북미 시장의 성장은 작년 대비해서 조금 성장률이 살짝 이렇게 뭐랄까 북미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작년에 성장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북미 시장의 성장도 분명히 있겠지만 살짝 슬로우해질 수 있다고 보고, 다만 북미 말고 유럽과 중동 지역의 성장세가 가파르고요. 일본과 동남아 등등 기타 지역도 상당히 이렇게 견조하게 올라간다. 그래서 확산세가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화장품에 대한 수출은 작년 대비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올해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LS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K뷰티 제품들은 따라오기 힘든 혁신성, 제품력, 가성비를 갖추고 있고요. 최근에 올리브영에 대한 성장률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올리브영이 아마 CJ그룹이 일본에도 진출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역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 기초 체력이 미국 뷰티 시장의 마케팅에서 중요한 틱톡에서 빛을 발하고 있고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카테고리도 만들어내면서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다이소 같은 데 가보면 화장품 이 관련된 진열장이 상당히 더 커지고 있죠. 다이소에 초반에 들어갔을 때는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진열 때도 약간 허접하고 약간 몇 개 제품도 없고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최근에 다이소 가보면 이 화장품 섹터가 좀 더 강화되고 있고요. 물건도 좀 더 많아지고 좀 커지고 있어요, 다이소 쪽에. 그래서 그쪽에 대한 두 가지 어떤 플랫폼, 그러니까 올리브영과 다이소 중심의 성장세가 여전히 올해도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메이츠증권에서도 K뷰티 글로벌 성장 동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수출 지표를 통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 경기 회복 기대감도 이제 여러 가지 화장품 쪽에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인데, 이제 중국 쪽은 이제 회복하는 것에 대한 느낌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이 엄청나게 되거나 이것보다는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를 지나면서 회복 단계로 플러스 알파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된다 생각 들고요. 중국의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기구인 중국 아태 협력 중심이 이르면 이번 달 한국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인 가운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 세븐틴도 지난 7일 중국 전역에서 상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 뭔가 좀 풀리는 것이 아니야. 중국 내에서 뭔가 좀 금지됐던 부분들이 좀 풀려가는 듯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서 올해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소비 부양 의지를 보였고, 그동안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 실적 방어를 위해서 체질 개선도 하고 영업 강화도 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봤고 구조조정도 많이 했습니다. 향후 실질적으로 업황을 회복이 되면 중국 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국 법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화장품 기업 실적으로 또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CNC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J2K 바이오, 제닉, 토니모리, AS텍,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 제조 VT 등의 화장품 관련주가 일단 움직였고, 한국 콜마도 오늘 상당히 의미 있게 주가가 꽤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 오늘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코멘트를 냈습니다. 업종 관련 코멘트인데요. 수출 호조 영향이 역시 오늘은 강세를 이끌었다 보면서 K뷰티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불변이라는 하나증권의 장중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3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성장률은 17% 성장을 했고요. 미국은 34%, 일본이 43%, 유럽 주요국이 18% 성장을 보여줬다 봤고요. 3월 10일 누적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 6% 성장인데 미국은 12% 성장, 일본은 17%, 유럽 주요국이 54% 성장을 했습니다. 자, 성장 주도 종목이 강세가 이어졌던 가운데 APR 같은 경우는 PER 18배 정도 거래되고 있고, 코스맥스는 15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낙폭과대, 밸류에이션 매력들 한 중심으로 인해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봤고요. 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북미나 국내 인디 브랜드 수주 회복으로 매출이 아마 전 분기 대비 150억 이상 증가 예상을 하고 있고, 국내 중국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기대가 되면서 PER 밸류가 9배 수준이니까 엄청나게 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 CLC 인터내셔널 급등했나요? 제 기억에 아마 급등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국내 미드틴 성장 추세가 불변하고 북미의 분기 사상 최대, 북미 쪽의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이 한국 콜마에 나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은 주요 고객사 수주 회복으로 호조세가 예상되면서 PER은 12.7배 정도 됩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1분기 기저가 낮습니다. K뷰티 수출 브랜드 수주 확대와 신규 수주 확보 중에 있다고 보고 미국 자회사 부진의 정점은 이미 지난 상태로 평가를 했고 주가에는 기반영된 주가 수준이 아니냐 봤습니다. 현재 PER은 8배 정도입니다. 제닉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콜라겐 마스크팩 브랜드 미국 수요 견조한 가운데 아마존 순위가 견조하고 세포라에 진출 중에 있다고 봤습니다. 유럽 아마존 순위도 올라오는 쪽으로 확인되고 있고 신규 고객사 확보와 증설도 이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닉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자, 그리고 클리오 같은 경우도 신제품 효과로 국내 H&B 온라인이 전분기 대비 증가하고 있고 북미는 신규 출점 효과에 대해지며 전분기 대비 회복세를 하고 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PER은 12배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VT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1분기가 살짝 쉬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분기 대비 이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리들샷의 중국 확대는 3, 4월 그리고 북미는 2분기부터 점진적인 매출 확대 예상되니까 2분기를 기점으로 좀 좋아진다고 보고 일단 저점 매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국민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 PER은 11배 수준으로 약간 저점 매수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VT는 보자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IPM이죠. 이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역대급 신제품 인기가 적중률이 최대입니다. 1분기 기저가 높지만 이미 컨센서스를 반영했고 연간 2,400억 정도의 매출 타겟을 갖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PER 9배 수준이고요. 지금은 매수할 대로 봤고요. 펌텍코리아로 마지막으로 인디 브랜드 고성전과 함께 역시 펌텍코리아는 용기 회사죠. 이렇게 담는 뭐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용기 회사인데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캐파 증가 효과로 올해도 사상 최대 매출을 펌텍코리아가 올릴 거로 보고 현재 PER 밸류에이션은 13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종목들마다. 예, 웬만한 종목은 아모레퍼시피카, LG생활건강 빼고는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글쎄요, 뭐 결국은 수급의 이슈겠죠.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급이 더 들어가냐의 문제인데 각각의 회사들이 어떻게 IR을 잘 하느냐. 이제는 또 IR의 영향인 것 같아요. 다들 싸거든요. 주가들이. 그리고 다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IR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IR을 잘 하느냐. 이 시장의 그런 것들이 수급을 역시 기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을 어떻게 잘 유입시킬 수 있도록 IR의 임팩트가 어떻게냐. 이게 조금 관건이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산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뭐 현대 로템이 아주 눈에 띄게 주가가 올라왔고요. 근데 막판에 뭐 LIG 넥스온 이런 쪽은 조금 하락세가 좀 들어졌는데요.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매도에 대한 예상이 3월 말, 4월 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매니저들의 움직임들이 뭐 이건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조금 미팅도 해보면 자, 조선이나 방산 쪽은 많이 올라서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1등주, 그러니까 대장주 중심으로 올라갔던 시장에서 이제는 그게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업종에 대해서 조선이나 방산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대장주 탑라인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각각의 어떤 방산 조선에 대한 2등주에 대한 플레이를 조금 단기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조금 흘러요. 그리고 제가 봤던 이야기는 그러면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반도체, IT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분기 이후에 아마 어느 정도 플레이가 이쪽으로 좀 돌아서지 않겠냐. 일단 스타일 변화, 그러니까 섹터의 변화가 조금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시장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명확하게 100% 다 그렇다 그건 아니지만 이런 스타일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뭐 어쨌든 매니저들 사이에 조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고요. 뭐 그런 것들이 투자에 좀 참고를 될 수 있는 아이디어다, 투자 아이디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이야기는 그냥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시장 이야기도 좀 있었고. 자, 그래서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오늘도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종목은 많이 빠지고, 그죠? 어떤 종목은 로템 같은 경우는 좀 강하고. 근데 로템도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시장에서 지수는 안 빠졌는데 막판에 좀 밀렸다.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EU 집행위원장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회의 연설에서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에 의존할 수 없다. 그래서 자국의 자각 능력을 높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위비 지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현대 로템에 대해서 확대되는 유럽의 무기체계 수요에 직접적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폴란드와 K2 전차 2차 계약 자체뿐만 아니라 현지의 생산 거점을 마련한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고요. KB증권도 K2 전차의 폴란드 2차 계약이 4월 중에 체결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의 경쟁 제품과의 현격한 가격 차이, 생산성 향상과 고정비 부담 감소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성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단기적으로 거의 한 5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엄청 대장주였죠, 최근 들어서는.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동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 전망되고 있는데 아마 이 회담에서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증액 문제가 유럽 쪽에는 당면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코츠 테크놀로지가 좀 눈에 띄고요. 삼현, 우리 기술 이런 종목들도 중소형 방산 종목들도 눈에 띄는 종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대신에 종목별로 조금 부담감을 느낀 종목들은 지금 빠지는 종목들도 좀 있는 걸로 보이니까 어쨌든 종목별로 전체적으로 방사능 조선이 다 같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경계를 일부 종목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단기적으로 어쨌든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볼 자리다 이렇게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업황이 나빠진 건 아니에요. 업황은 여전히 좋습니다. 근데 업황이 좋아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기대감을 갖고 일단 주가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약간 경계할 필요도 단기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왔다 갔다 하겠죠. 수급이 순환매로 반도체도 갔다가 다시 방사능 왔다가 조선 갔다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재건과 건설기계가 장중에 상승세를 보였는데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휴전 추진이 합의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공은 이제 러시아로 넘겨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공동 성명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기자를 만나서 이제 우리는 러시아로 가야 된다. 푸틴 또 휴전안에 동의하는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당국자가 현지 시간 11일 또는 12일에 만날 것이라면서 합의에 도달하길 희망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동 결과가 알려진 이후에 성명에서 미국이 제시한 30일 일시 휴전안을 두고 우크라이나는 이 제안을 환영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은 정보 공유 중단을 즉시 해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 무기 지원을 재개하겠다라고 또 미국 쪽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 재건이라든지 휴전 이런 것에 대한 좀 가시화 이런 기대감이 높아졌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동, 아이톡신,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동기업, 대동금속, 두산바켓,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도 일부 움직였는데 근데 역시 재건주도 올라가다가 조금 주춤합니다. 올라가다가 올라가면 좀 두드려 맞고 그런 것도 역시 눈에 보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대화창에 로템이 MSCI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특정한 어떤 수급 모멘텀 있는 애들은 그럴 수 있죠. 땡겨가지고 만약에 MSCI 편입이 되면 그때 패시브 자금 등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거기다 패대기 치겠다 이러면서 의도적으로 땡길 수도 있어요. 그런 플레이가 최근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 대해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종목들. 자,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피부 미용업체 VC투자 유치 호조 속에 K피부 미용의료기기 인식 재고 전망에 미용기기주가 올라왔습니다. 역시 키움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역대 최고 규모로 의료기기 업체 시리즈 A가 마무리될 예정인데 피부 미용 필러 사업을 하는 셀락바이오가 540억의 투자 유치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국내 비상장 헬스케어 업체 VC투자 중에 역대 7번째로 큰 투자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의료기기 산업으로 분류를 좁히던 역대 3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따라서 역시나 K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선순환 기대할 수 있다. 역시 이제 우리나라의 미용기기 레이저 기술을 가진 업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M&A 요구하는 쪽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업체를 사고 싶어하는 해외 쪽 PF라든지 다른 해외 쪽의 시장에서 상당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역시 눈독을 들이는 회사들이 국내 업체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15년 만에 울세라가 울세라 프라임이라는 신규 제품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글쎄요, 뭐 제가 울세라는 내가 뭐 경험을 못 해봤는데 프라임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5년 만에 업데이트 제품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울세라 예전의 제품은 단종됐습니다. 단종됐기 때문에 울세라 제품 기계를 갖고 있는 피부과는 계속 갖고 가지만 신규 피부과는 못 받거든요. 그래서 울세라 프라임이 나오는 순간 지금 미리 울세라를 갖고 있던 피부과는 울세라 프라임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보상 판매를 해주거든요. 근데 울세라를 안 갖고 있던 피부과에서 만약 울세라 프라임을 달라고 하면 지금 올해 안에는 못 받는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줄이 쫙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미용 기기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될지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자료인데 25년 2월 의료관광 소비 금액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작년 연말에 피부과 기타 관련해서 의료관광 소비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약간 계절적으로 1분기 접어들면서 연초에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2월 소비 금액이 전체 의료관광 953억 정도 되고요. 전년비 61% 증가를 했는데 피부과가 488억 원, 전년비 105%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여행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전월 대비로는 감소세가 좀 나타나고 있지만 전년 대비로는 엄청나게 늘고 있고 3월부터 여행 성수기 돌입과 중국, 일본 연휴철 5월달이죠.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의료관광 소비 금액이 아마 월 단위로도 아마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아마 중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수요, 일본인들의 한국에 왔을 수요 이게 아마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 강남 쪽에 피부과 가보시면 역시 피부과 가보시면 성형 쪽보다는 피부과 레이저 시술 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시술 쪽으로 한번 경험도 해보시면 이렇게 많이 오는구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7번째. 오늘 원전주도 상승했습니다. HD 현대가 언론을 통해서 최근 미국에서 조선 부분 계열사인 HD 현대중공업이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의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글쎄요, SMR 기술을 결합하면서 나트륨 원자로의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상업화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게 원전주에 대한 급반등을 좀 나타낸 것이 아닌가. 최근에 원전주가 좀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맞추어서 공급망 확장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고요. 또 IT,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쪽이 좀 좋아져야 원전, 그다음에 전력기기 이쪽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이 상당히 좋아지고 이게 긍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원전, 그다음에 전력기기 쪽이 상승적으로 현대일렉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올랐는데 나머지 종목은 좀 주춤하긴 했지만 전력기기나 원전 쪽은 또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긍정적인 모습,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같이 상승적으로 가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의 끝나는 시간이라 8번째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 발효 속에도 수출 물량 확대 전망에 관련 철강주가 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 급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 스틸리온, 현대제철 등등 고려한 이구산업, 알맥 등에 관련된 종목들도 수출 경쟁력 관련해서 역시 관세에서 우리가 관세를 매기더라도 한국의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량 증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 가지 표가 있습니다만 시간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3프로TV 앱에 시내 자료실 들어오시면 저희 원고에 몇 가지 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철강 제품 국가별 예상 관세 부과 수준 비교인데 한국이 월등하게 낮게 형성됩니다.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그래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상상이 증권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비트코인 가격 반등과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주 강세 영향 중에 관련주가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금융당국이 보험사 킥스 기준 완화 소식에 주주배당 여력 확대 기대감 등의 보험주의 상승까지 있었다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중심으로 내일도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